새 뉴스로 유익한 하루를 함께 하시죠.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새로운 얼굴 방효정 인사드립니다. 첫 방송이라 매우 떨리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시사 용어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주경제 지면에는 어떤 소식이 실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 소식인데요. 자, 비트코인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 7만 5천 원대였던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쭉쭉 올랐다가 지금은 또 떨어진 상태죠. 지금 연말인 만큼 내년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가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17만 달러, 7만 달러 엇갈린 전망인데요. 내년도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7만 달러대 하락을 경고하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전망입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14만에서 17만 달러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 4,752달러 대비 무려 12에서 36%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코빗이 이렇게 예상한 이유는요, 바로 내년부터 유동성 환경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동성이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데요.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이 늘어나고 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특히 올해 7월 미국에서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법안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기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대거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해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확대,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다시 말해 돈이 도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반면 하락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존 글로버 레든, 이 레든은 비트코인 대출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버는 이번 강세장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바로 엘리엇 파동입니다.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은 시장은 5번의 상승 파동과 3번의 하락 파동이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미 5번의 상승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락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고 그래서 가격도 7만 달러 안팎까지 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망이 완전히 갈리면서 실제 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최고점인 12만 4천 달러에서 약 2달 만에 8만 4천 달러까지 미끄러지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돈이 더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상승 전망과 또 상승 파동이 끝났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방향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래프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금 최고점이 12만 달러인데 9만 달러까지 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도 내년에 금리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투자 은행에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이 극과 극 전망에 매우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이 지금 여기 띄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슬프게도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5개월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위기인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원화 약세 구조 고착화, 고물가 내수, 복합 위기 경고음 커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환율이 한 달째 1,470원대에 고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이 고착이란 건 즉 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게 되면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식료품, 외식 등 생활 물가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물가, 임금이 서로 이 자극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커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이 최근 소비자 물가가 2.4%까지 올랐고요. 또 10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138.17을 기록하면서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넉 달째 오름세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입 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 10월 국내 공급 물가지수는 125.18로 전월 대비 0.9%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이 환율과 또 소비자 물가의 관계성까지도 이 기사에 담겼는데 환율이 1%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약 0.03% 오르는 것이라고 본다는 한은 물가 동향 팀장의 발언까지 있었죠. 이제 더 큰 문제가 고환율 고착화입니다. 이제 가격 인상을 미뤄온 기업들도 환율 오름세가 이 장기화되면 가격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는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또 이 내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면서 이 제목에 나타난 이 복합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되는데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기업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면서 복합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되는데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기업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환율도 물가도 소비 부담도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조금 더 기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기사로는 HD현대가 인도에 초대형 조선소를 짓기로 했다는 기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HD현대 인도에 초대형 조선소 짓는다인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통합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첫 행보로 인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초대형 조선소를 설립해 마스가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넘어서 중국 저가 공세에도 적극 대응해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조선업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탈중국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D현대는 8일 최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정부와 협약을 맺고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D현대는 이번 조선소를 통해 마스카 프로젝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조선업 재건 흐름과도 연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인도 정부와도 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도
조선 해양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조선소가 어떤 규모로 지어지는지냐도 좀 관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1,500척 수직인 상선 선대를 2,500척으로 확대하고 세계 조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인도일까요?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갈등으로 조선업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에만 의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도 특유의 낮은 인건비와 전력비, 또 부지 비용 등을 활용해 조선 원가 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HD 현대는 올해만 해도 인도 조선소들과 합작 협력 체결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는 조선 해양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인도와 조선 해양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 HD 현대의 인도 조선소 건설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이 탈중국 전략의 핵심 축이란 겁니다. 우리 조선업도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이번 인도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끌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동방신기, 비트코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조선업 관련 기사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